Previously on the Stevie Wonder Story. 미라클스의 멤버에게 모타운 오디션 제의를 받은 스티비. 나이가 어린 친구와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신조의 베리고디였지만 압도적인 재능에 11살이었던 스티비와 계약을 맺는다. 스티비는 어린 나이에도 모타운 레뷰 전국 순회 공연에 객원 가수로 출연했다. 스티비는 열과 성의를 다해 공연에 임했다. 때로는 관객들의 환호와 자신의 연주에 몰입한 나머지 다른 출연진들의 분량까지 잡아먹기도 했다. 베리고디 주니어는 공연 중에 실감한 스티비를 향한 인기를 이용해 다시 한번 싱글을 준비하려 한다. 때마침 모든 전국 순회 공연 중 가장 호응이 컸던 1962년 시카고의 리걸 시어터에서 스티비가 7분가량 선보인 The Jazz Soul of Little Stevie의 Fingertips의 공연 실황을 파트 1, 2로 나누어 각 A사이드와 B사이드에 담아 싱글로 발표한다. 이 싱글은 대박을 치고 만다. 1963년 8월 10일에는 빌보드 핫 100 1위를 차지한다. 그리고 3주 뒤에는 빌보드 R&B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한다. 1963년 스티비가 이룬 차트 성적은 공연 실황이 담긴 싱글이 빌보드 1위를 달성한 최초의 사례였으며 빌보드 핫 100과 빌보드 200에서 동시에 1위를 달성한 것 역시 최초였다. 많은 사람들이 스티비를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놀라운 재능과 스티비의 장애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야기거리에 쓰기에도 아주 좋아 예능 기사는 물론 언론에서도 그를 다루기 시작했다. 스티비는 데뷔 1년 만에 유례없는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스티비는 14살이 되자 부쩍 몸에 변화가 왔다. 어른스럽게 바뀐 외견 또한 그렇지만 이 무렵에 변성기가 오고 만 것이다. 그 뜻은 기존 스타일로는 더 이상 예전 같은 매력을 낼 수 없다는 이야기와 같았다. 스티비는 핑거팁스의 큰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Workout Stevie Workout이라는 신나는 가스펠 블루스 곡을 발표했으나 빌보드 핫 133위로 이전 같은 큰 호응은 없었다. 목소리의 변화 때문에 세 번째 스튜디오 앨범 With a Song in My Heart을 작업할 때에는 창법을 바꾸어 이전의 레이 찰스 같은 스타일이 아닌 넷 킹 콜이나 와니 스펙터를 참고하여 녹음했다고 한다. 차트 순위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시기의 경험으로 인해 스티비 원더는 단순히 목소리가 좋은 가수가 아닌 다양한 창법과 발성을 구사하는 보컬리스트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리고 스티비가 그동안 써오던 예명 리틀 스티비 원더에서 리틀을 빼고 처음으로 스티비 원더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베리고디는 음반 사업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진출하고 싶어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1963년 비치보이스가 주도한 서핑 열풍에 힘입어 모타운에서도 바닷가의 젊은이라는 컨셉을 차용해 비키니 해변, 근육 해변 파티 같은 저예산 노녀깃거리 영화를 만들고 거기에 자사 인기 아티스트를 억지로 출연시켜 흥행을 꾀하는 아주 안일한 전략을 펼친다. 안타깝게도 이 싸구려 총극엔 스티비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런 서핑 컨셉의 유행에 따라 스튜디오 앨범 4집 스티비 앳 더 비치를 발표한다. 앨범 자체는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먼저 싱글 컷된 Hey 하모니카 맨은 빌보드 핫 100 29위라는 의외의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설상가상 변성기를 겪고 있는 중에도 무리한 녹음과 공연 스케줄 때문에 스티비는 성대결절이 걸려 수술을 받게 된다. 한동안 수술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스티비. 회복 후 새로운 앨범 작업을 위해 모타운을 다시 찾아왔지만 그를 위해 준비한 새로운 곡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스티비는 점차 모타운에 대한 불만이 커져갔다. 4개월 만에 기존의 스타일과 비슷한 Kiss Me Baby를 싱글로 새롭게 발표했으나 Kiss me, baby. Sugar kisses. Kiss me, baby. Sugar kisses. I get my love in a heart.
역시 큰 흥행을 하진 못했다. 1963년 핑거팁스 이후의 성적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성적 부진과는 별개로 스티비의 재능과 창의성은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었고, 스티비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타운 측에 건의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런 스티비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1963년 핑거팁스의 성공에만 매달려 현상 유지에만 애를 썼다. 이제 스티비는 베리 고디와 모타운을 향해 불만을 넘어 증오심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능을 처음으로 알아준 모타운을 마냥 떠나는 것도 아니라 생각한 스티비. 이 시기엔 클라렌스와의 견해 차이로 인해 마찰이 잦아 둘의 관계가 심히 틀어지고 있었다. 결국 이 갈등을 풀지 못하고 스티비는 클라렌스를 떠나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 그리고 스티비의 새로운 조력자를 알아보는데 실비아 모이라는 신입 작곡가가 스티비와 함께 하겠다며 자원을 하게 된다. 이전부터 스티비는 모타운의 전형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메시지가 담긴 음악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런 스티비에게 실비아는 자신의 의도를 처음으로 지지해준 사람이었다. 그녀는 스티비의 의도와 메시지, 평소 지향하는 사운드의 스타일을 파악해 스티비를 처음으로 만족시키는 가사를 써온다. Uptight, Everything's Alright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여자친구와 인연을 맺은 데서 오는 기쁨에 대해 노래하는 곡이다. 얼핏 보면 빈부라는 자본의 계급 대비를 나타내는 가사 같지만 사실은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의 만남이라는 당시로서는 제법 파격적인 가사를 담고 있다. 가사 속의 화자가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당시 흑인이 뛸 수 없었던 풋볼 시합의 영웅도 아니고 너무나 잘생겨서 남봉과 엽색 행각으로 유명했던 유럽의 백인 남성인 돈 후안도 아니라는 내용을 미루어 보면 그가 가난한 흑인 계층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대골 같은 집안에 하녀와 집사를 잔뜩 거느린 집안 출신의 진주 같은 여자친구라는 것은 화자의 여자친구가 부유한 백인 계층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홍보를 담당하던 윌리엄 미키 스티븐스는 노래를 듣고 상당히 만족하며 스티비의 새 노래를 지원했지만 베리 고디와 그를 따르던 측근들은 이 노래를 발표하는데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ptight Everything's Alright은 1965년 10월에 발표되었고 빌보드 핫 100 3위, 빌보드 R&B 1위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또한 제9회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Best Rhythm and Blues Solo Vocal, Best Rhythm and Blues Recording에 후보로 올랐다. 오랜 실패 끝에 얻은 정말 값진 성공이었다. 무엇보다 이 노래가 뜻깊은 이유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처음 성공한 노래였다는 것, 그리고 스티비 원더가 단순히 보컬리스트나 연주자가 아닌 창작자로서의 재능도 있다는 걸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일 것이다. Uptight Everything's Alright의 성공으로 스티비는 은영 중에 존재한 내면의 불안함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노래의 메시지를 담으려 노력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 반대의 사회운동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다. 당시의 음반사들은 이런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 사회운동이라 하면 의뢰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기 마련이다. 음반사가 특정 진영을 옹호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그만큼 반대 진영의 고객층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몸을 사리기 때문이었다. 앞서 소개했던 Uptight, Everything's Alright의 발표에도 베리 고디가 반대를 하며 몸을 사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사회운동의 물결은 잦아들지 않고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스티비는 가슴속에 쌓인 자신의 생각을 노래를 통해 크게 외치고 싶었지만 스스로에게 던진 많은 질문에 아직 뚜렷한 정답을 내놓지 못한 부족하고 어린 사람이라는 생각에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노래를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칼날 같은 비판보다는 평화를 추구하는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How many times must those cannonballs be fired? It's a in the wind. Blowing in the Wind는 밥 딜런의 1963년 원곡이 이미 사회운동 중 널리 불리던 저항가요로 알려져 있어 스티비의 색다른 매력이 묻어난 리메이크 곡도 큰 사랑을 받아 빌보드 핫 100 9위, 빌보드 R&B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크리스마스를 컨셉으로 캐럴송의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Someday at Christmas를 발표하기도 했다. At Christmas
Men won't be boys playing with bombs like kids play with toys. 발표 당시에는 잔잔한 캐럴과는 거리감이 있는 강렬한 느낌의 보컬과 캐럴에서는 들을 수 없던 낯선 메시지의 존재에 큰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스티비의 명성이 커지며 이 노래를 재평가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해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티비의 대표 캐럴이 되었다. Someday at Christmas there'll be no wars. Someday all our dreams will come to be. 물론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노래만 한 것은 아니다. 스티비는 당시 최고의 밴드였던 비틀즈에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 비틀즈의 노래 중 사랑하는 여자 미셸에 대해 노래하는 곡이 있는데 Michelle, my belle, Sunday more keep on play bien ensemble. 스티비도 여기에 영감을 받아 학교에서 교제하던 여자친구 마샤와의 연애담을 가사로 덧붙여 오 마이 마샤를 쓴다. 모티브가 되는 곡과 실제 경험담이 있어서인지 이 곡은 스티비가 1시간 만에 쓴 곡이라고 한다. 베리 고디는 노래의 초안을 듣고 조금만 더 다듬으면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말에 영어와 불어를 조합한 독특한 제목과 제목을 반복하며 부르는 가사로 묘한 끌림을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이 곡은 당장 발표하진 않았다. 이 곡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 계속해서 이어진다. 단순하지만 생동감 있는 멜로디가 음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스티비. 1967년 5월 18일 I Was Made to Love Her를 발표해 또 한 번 대박을 터뜨린다. I was born in Little Rock, had a childhood sweetheart. You know my papa disapproved it, my mama booed it. I Was Made to Love Her은 신나고 강렬한 리듬과 소년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10대 특유의 패기 넘치는 뜨거운 감정을 여실없이 느낄 수 있는 곡이다. Cause I love my baby, love my baby. 이 곡으로 빌보드 핫 102위, 빌보드 R&B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14주라는 오랜 기간 동안 차트인한 것도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간 모타운의 안일한 트랙 끼워 넣기가 불만이었던 스티비는 오티스 레딩, 텐테이션스, 레이 찰스, 제임스 브라운 등의 노래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해석한 리메이크 트랙들과 오리지널 트랙을 함께 담은 I Was Made to Love Her의 동명의 스튜디오 앨범을 발표했지만 이 앨범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 무렵의 스티비는 침체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늘 고공행진을 한 것은 아니었고 흥행과 실패를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있었다. 사실 이렇게 스티비가 더욱 거세게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게 된 것엔 미국 사회운동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의 영향이 컸다. 스티비는 어릴 적부터 킹 목사를 남다르게 존경해 왔다. 1963년 어머니 룰라가 들려준 연설문을 통해 그를 처음 알게 된 스티비는 크게 감동을 받아 평등을 꿈꾸며 희망을 가졌다.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그래서 다음 해인 1964년 킹 목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땐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다. 스티비는 1966년 시카고 자유운동 집회에서 마틴 루서 킹 주니어를 처음 만나게 된다. 놀랍게도 킹 목사는 스티비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Fingertips와 Uptight, Everything's Alright로 스티비는 이미 스타가 되었기에 킹 목사가 먼저 알아본 것이었다. 평소 자신과 가족들이 스티비의 노래를 아주 좋아한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망설이지 말고 더 좋은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에게 격려를 건넸다. 스티비는 마틴 루서 킹이 이루고자 했던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자신도 있는 힘껏 함께 노력하리라 다짐했다. 그렇게 폭력과 차별에 맞서는 메시지를 음악을 통해 쭉 던져온 스티비. 2년이 지난 1968년 4월 4일 스티비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된다. Some very sad news for all of you, and I think sad news, and that is that Martin Luther King was shot and was killed tonight in Memphis. 마틴 루서 킹 주니어가 총격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것이다. 스티비는 당장이라도 킹 목사의 장례에 조문을 가고 싶었지만 계약 조건 중에 회사와의 상의 없이 유명인의 공식 석상에 오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결국 가지 못했다. 베리 고디는 당시 소속사에서 가장 잘 나가던 슈프림스만 데리고 조지아의 애틀랜타를 방문해 마틴 루서 킹의 조문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소외를 당한 스티비는 다시 한번 모타운에 대한 증오심 마일리지를 쌓게 된다. 다행히도 스티비는 3개월 정도 지나 자선 콘서트에서 평화를 바라며 Blowing in the Wind를 불렀다. 스티비가 자신의 정체성을 다져오던 청소년 시기부터 말콤 X, 존 F 케네디, 마틴 루서 킹 주니어,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까지 대중들에게 다가온 연이은 60년대의 암살 사건들은 어린 스티비의 마음을 계속해서 뒤흔들었다. TV나 라디오를 통해 접한 사고나 테러뿐만 아니라 직접 겪은 차별적인 경험도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13살에 참여했던 모타운 레뷰 남부지역 순회 중 흑인들이 침범했다며 백인이 샷건을 쏴 모타운 가수들이 타고 있던 버스에 구멍이 난 적도 있었다. 빠르게 그곳에 도망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모든 이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나이가 찬 어른들도 공포에 질렸을 텐데 앞이 보이지 않는 13살의 어린아이에겐 어떤 경험으로 와닿았을까? 이런 경험들로 스티비는 마틴 루서 킹 주니어의 유지를 이어가듯 평등과 평화를 위해 부단히 음악을 했고 마틴 루서 킹 주니어의 정신을 후대까지 널리 알리기 위해 애쓰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틴 루서 킹 데이의 국경일 지정이다. 1979년 미국 하원에서 마틴 루서 킹 주니어의 탄생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의회에 처음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필요 표수 중 5표가 부족해 국경일 지정에 실패했는데 이 일로 마틴 루서 킹 주니어 국경일 지정 캠페인이 기업 커뮤니티와 일반 대중의 민간 지원을 통해 시작되었고 스티비 원더는 해피 버스데이를 발표하여 이 캠페인의 주역에 선다. Than to have a world party on the day you came to be. Happy birthday. 결국 1983년 11월 2일 로널드 윌슨 레이건 대통령이 마틴 루서 킹 데이 국경일로 지정했다. 특정 인물 생일을 미국 국경일로 정하는 것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후 역대 두 번째였으며 일반 민간인은 최초였다. 3년 뒤인 1986년 1월 20일에 마틴 루서 킹 데이가 처음 시행되었고 스티비 원더를 메인으로 한 대규모 공연으로 마틴 루서 킹 데이를 기념했다. Dear Dr. King, I met you when I was 14 years of age. You were a true hero and you became an inspiration. Blessed to write songs of love, hope, and motivation. Many of them inspired by your life. More than any award that I've ever received, I want you to know that I'm thankful how you influenced my place of love.